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철환입니다. 자, 23년도 1차 경찰 헌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특징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작년 2차 시험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이 난이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시험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물시험이다 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가 뚝 떨어졌어요. 헌법도 상대적이지만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제 카페 아시죠? 제 카페 가보시면 진짜 뭐 감사합니다, 뭐 덕분입니다, 만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만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느낄 때도 난이도는 상당히 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이나 중상 문제가 3문제였고 중문제가 9문제였으며 하는 8문제였는데 문제는 이 상이나 중상이 개수도 적었는데 문제는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해설 강의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소거법으로 풀만 했다는 거예요. 즉 어떤 특정 지문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거 빼고도 푸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그거 모르더라도 나머지로 소거법으로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점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또 어떤 이유가 있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헌정사, 헌법 조문, 국적법 같은 법령, 아니면 정치적 기본권들 있죠. 요런 것들을 내면 이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조문은 그 헌법 개정 있죠. 얘가 한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헌법 개정 틀리면 합격 못해요. 헌법 개정은 학급 중에서도 학급입니다. 여러분 얘기 드리지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것 맞춰야지 라고 할 정도로 학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 문제가 나왔으니 거의 판례가 몰당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심하게 판례 편향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범위입니다. 이거는 거의 범위는 100% 지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발표하기를 총론에서 4문제, 그 다음에 기본권에서 16문제 80%를 출제하기로 했는데 올해 그 1번부터 4번까지가 요거였고 그 다음에 5번부터 끝번까지가 요 기본권이었기 때문에 거의 범위는 지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4번 문제가 공무원 제도였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가 쭉 바로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데 그중 4번이 제도보장이었습니다. 뭔 말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 기출은요. 기출 강의를 듣는 이유는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이게 정답이고 왜 정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문풀에서 하면 되죠. 우리가 기출, 즉 23년도 1차 경찰헌법 기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1차 헌법의 흐름, 헌법 기출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 걸 시사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냥 문풀 강의랑 똑같이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할 거면 뭐 하려고 기출 강의를 듣습니까? 그냥 문제풀이 강의,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 되죠. 근데 기출 강의를 듣는다는 건 앞으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 의미가 있냐? 사실 우리가 제도 보장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 말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기본권에 넣기도 하고 7급책이라든지 신림동책 같으면 이거를 총론에 넣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파트란 말이에요. 이 제도보장, 정치적 기본권 이런 게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요 제도보장이 총론 범위에 들어가 버리면 4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출제 빈출이 아주 낮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어차피 여러분들 나올 거 나옵니다. 총론 4문제, 헌법 개정 무조건 나와. 늘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정치적 기본권 중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정치적 기본권 제도 보장은 끽해야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될 것이다. 즉 정당, 선거, 지방자치 공무원제도까지 해도 끽해 한 문제니까 상당히 그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뭔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출의 흐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에서 뭐라고 그랬다? 총론에서 20%, 그 다음 기본권에서 80%를 출제한다고 그랬는데, 제도보장,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선거정당 이런 건 우리 총론 앞으로 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어디 나왔다? 4번, 즉 총론 앞으로 쪽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림동책이라든지 5급책, 7급책은 대부분 제도보장이 뭐다? 앞에 총론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론은 고작 뭐다? 4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이 정치적 기본권을 그렇게 머리 싸매고 들어가야 될 그 정도의 빈출 빈도는 아니게 될 것이다. 즉 앞으로 정치적 기본권이나 제도보장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다? 끼케야 한 문제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부분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죠. 저는 1번은 중급 정도의 수준으로 봅니다. 신행정수도에 관련된 내용이고 관습원법에 관한 내용이죠. 자주 나왔고 이것도 빈출이기 때문에 중급 정도 된다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관습원법. 얘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물론 많은 요건들을 얘기하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뭔데? 관행. 두 번째가 국민의 합의예요. 근데 판례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만약 이 합의가 사라지면 관습원법보다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관습원법은 뭐다? 성립 요건이면서 이게 사라지면 뭐요? 소멸해버리니까 바로 효력 유지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쉽지는 않은 지문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 중급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X,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 간단합니다. 관습원법이 되려면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된다. 간단한 문제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냐, 이런 것들은 일반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번 성문헌법이라고 모든 게 다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관습원법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1번의 나머지 지문들도 크게 키워드는 없습니다. 1번에 1번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셨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지를 많이 받아봤는데, 솔직히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2번 틀리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 못 봤다. 왜? 헌법 개정은 무조건 많이 나와요. 무조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부분 선생님들보다 달달달 외워라. 얘도 이미 기출이 되었던 거잖아요. 공고기간이 만료된 뒤, 즉 만료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로부터죠. 그래서 얘는 크게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조문 그대로, 얘도 기출이고 하급입니다. 자, 넘어가면 3번 전문가 기본 원리. 얘도 상당히 쉬운 문제가 출제됐더라고요. 자, 이 최고 이념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본 원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죠. 판례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 한관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뭐다? 응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객관식을 도출할 수 있죠. 시험에 이렇게 나와. 이런 맞아.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는 이뤄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오답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토지, 이런 말이 붙으면 입증을 하자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붙으면 X,
그렇지 않고 이 단어만 나오면 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얘도 2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3번 너무 쉬워. 너무 학급이야. 원리에서는 뭐가 안 나와?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한일 어업협정이나 이런 데서 3.1 정신에서 뭐 이런 거 안 나온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리에서 뭐가 안 나와?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 4번. 자 4번도 우리 기출문제였어요. 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런 것들마다 우리 현재 정부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4번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문제 상급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공무원 제도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다? 바로 범위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7조 1항 봉사자예요. 여기는 뭔가 전체 공무원입니다. 전체 공무원. 그 다음 7조 2항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은 누구냐? 바로 경력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빼? 정치, 임시, 계약직 이런 사람은 빼야 된다는 거죠. 빼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에 대통령, 지자체장, 뭐 장관이라든지 또는 뭐다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중립의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중립의무는 전체에서 누구를 빼라? 의원 빼기. 의원 빼고 전체가 뭐다? 중립의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공무원제도 설명드리면서 쭉 이렇게 설명드렸죠. 범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중립의무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번이 어찌 보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중립의무는 누구다? 의원 빼고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이랬으니까 1, 2번은 뭐다?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직업공무원제도는 누구? 정치적,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4번 먼저 설명드리면 그렇게 되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오늘 이제 해설 강의 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이번 시험에 만점자가 많은 이유 3번님은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운데 왜 만점자가 많다고? 나머지 지문이 불만했거든. 즉 한 지문이 어렵지만 그럼 다른 지문도 모르거나 어려워야 되는데 다른 지문이 상대적으로 쉬워. 그러니까 그 지문을 몰라도 답을 맞추는 데 지장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지문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맞춘 사람이 꽤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1, 2, 4가 너무 쉬워. 이거 하나면 충분히 맞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을 모르더라도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봐봐요. 대통령이 7조 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대통령은 뭐가 안 돼? 신분보장이 안 되는 정치적 공무원이거든요. 자, 따라서 1번부터 2번부터 3번부터 4번까지 쭉 가다 보면 논리적 흐름이 뭐다? 여기서 딱 막히는 거야. 즉 이대로 가면 1, 2, 4가 그냥 자동으로 해결돼. 근데 대통령은 뭐다? 바로 7조 2항의 범위가 아니야. 정치 임시. 그러니까 4번이랑 충돌하는 거예요. 정치랑 임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7조 2항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조 2항은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도인데 누가 안 들어간다고? 정치적인 사람들 빠진다는 거예요. 대통령 어떻게? 우리가 뭐다? 선거에서 뽑는 사람이잖아. 대표적인 정치적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쉽다면 쉬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설지를 보면 이게 7조 2항이 아니라 대통령은 전체 공무원에 들어가니까 7조 1항이죠. 그죠? 근데 저런 7조 1항과 2항을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 하여튼 핵심 뭐다? 1, 2, 4를 알고
그 다음 시험장 가서 뭐다? 대통령은 정책 공무니까 최소한 7조 이하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푸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도 난이도는 이번 시험에서는 좀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기본권 주체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도 기본권 주체다 보니까 헌법 개정이라든지 기본권 주체는 늘상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사과 방송이네. 사제 광고라든지 사제 방송은 뭐 어떻게 놔야 돼요? 법인 같은 년 인격권, 그 다음 법인의 대표자란 뭐다? 양심. 그래서 결국 뭐야? 침해. 근데 이렇게 나오면 1, 2단계야. 이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단 말이죠.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돼? 요렇게 해야 돼. 법인의 양심을 침해했다 이러면 요건 난이도가 팍 올라가요. 왜? 법인은 뭘 가질 수 없다? 양심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걸 낸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것만 냈네. 자, 사과명령을 하는 것은 위헌이니까 당연히 인격권을 제한하겠지.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5번도 틀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2번. 자, 2번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국가정책, 법률, 헌법에서 유래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수업 시간에.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 이러면 법률상 권리, 헌법은 아니야. 그 다음 직장 선택이라고 돼 있지. 직장 선택. 요거는 판례가 뭐라고 써? 제한적 향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가 나오면 상당히 부정적 어떤 그런 투로 쓰기를 이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직장 선택이라고 그러면 뭐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 드렸다는 거죠. 2번은 많이 봤던 것입니다. 3번은 완전 A급이죠. 뭐? 초기비야. 뭐가 아니야? 주체성 인정하기 어려워. 4번도 완전 A급. 그죠? 사자. 죽은 사람도 후손이나 유족에 대한 명예는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머지 지문도 되게 쉽고 답지도 쉬워요. 그러니까 5번은 하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요즘에 이 기본권 보호무가 출제가 되게 잘 돼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거 나오면 너무 쉬워. 땡큐야. 땡큐. 왜? 위반한다 찾으면 돼. 어? 왜냐면 보험에 위반되는 게 몇 개 안 되거든. 딸랑 2개. 뭐? 민주화. 그 다음에 소음규제, 데시벨. 얘만 위반해. 나머지는 위반하다 나오면 무조건 오답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확성장치 소음규제네. 수위난도에서 최고출력 소음규제. 이거 위헌 맞아. 담배. 얘네 2개 아니지? 그러면 위반한 거 아니야. 그 다음 봐봐요. 이거 A급이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헌은 위헌인데 뭐는 아니야? 바로 기본권 부분을 위반한 건 아니다. 정답은 3번이다. 이거 틀리면 큰일 나죠. 틀리는 사람도 제 주변에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A급 지문이다. 자, 얘네 2개가 아니면 위반한 것이다. 무조건 X 이렇게 가면 답은 아주 쉽게 풀리는데, 게다가 이놈의 것이 뭐다? A급이란 말이에요. 정말 빈출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도 무지하게 잘 나오죠. 애 태어날 때 태아를 모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 판례가 합헌으로 보죠. 그죠? 그러니까 4번도 되게 쉽다. 전반적으로 이것도 거의 하급이다. 정말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22년 1차도 했고 2차도 해설 강의 했거든요. 그때 한번 봐봐요. 보시면 아 이거 진짜 쉬워요. 이렇게만 강의하진 않아요. 아 이건 좀 어려운데 순경치고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7급만큼 어렵네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하고 10대는 쉽다고 하는데, 아 근데 하여튼 23년 1차는 제가 볼 때 좀 많이 쉬웠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변에 만점자도 많다는 거죠. 만점자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쏟아질 정도로 많더라고요. 카페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7번 인격권.
자, 1번. 얘는 한 중급 정도 되겠대요. 중급. 자, 범죄잖아? 사생활이야.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그런 얘기 하죠. 사생활의 자유에서 범죄 사실까지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공개돼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여러분들 부송주의거든요. 근데 부송주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가 문제된다? 입양, 재혼, 뭐 이런 경우까지도 아버지, 전 아버지에서 어떤 그 전 남편이죠. 전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 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어떤 새아빠 말고 전 아빠의 성을 그대로 쓰게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얘도 그렇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뒷번. 얘도 쉽잖아.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이렇게 촬영하게 하는 것 위헌. 이거 여러분들 왜 쉬워? 이거 A급이지? 목적이 깨진 판례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너무 자주 나온 판례예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어렵지 않고요. 얘는 여러분들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신고정원의 80%를 돌봄 치아가동으로 구성하라고 해라. 근데 여러분들 받기 싫으면 뭐야? 안 하면 돼. 그럼 대신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을 안 주겠지. 자, 그리고 이거 만든 이유가 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 돌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자, 최신 판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혹시라도 이거 짧게 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최신 판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최신 판례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최신 판례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설 강의니까 기본 포인트만 이렇게 알려드리고 끝낼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8번. 저는 거의 8번도 학급이 있는데 왜? 제가 얘기했어요. 최신 판례야. 근데 판례가 기존에 합헌에서 위헌으로 이렇게 변경됐으면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90%가 아니라 100%가 나와. 자, 봐봐요. 이 판례가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거잖아. 당사자 소송인데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어찌 보면. 왜? 얘만 가집행을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위반된다라고 했던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완전 초 A급 판례인데 정답으로 나왔으니 얘는 거의 하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도 사실 이제 자주 봤던 문제죠. 애국지사 본연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투리는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달리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얘도 약간 78례죠.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는 앞만 봐도 이거 신고하고 당하는 어떤 고통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달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얘도 A급이잖아요. 자사고를 기본적으로 후기 학교로 규정해서 이제 동시 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사고가 여러분들 위헌이 되려면 뭐 중복 지원 금지 또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 요게 돼야 위헌이 되기 때문에 선발에 대해서는 뭐다? 판례가 합헌이라고 했죠. 자, 얘도 그닥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번. 9번은 솔직히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상급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요 공익이거든. 공익은 우리 책에도 있고 설명도 있지만 딴 데 들어가면 합헌이야. 근데 통신 이런 데 들어가면 위헌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신 공익은 딴 데 들어가면 공공이익이라고 해서 합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뭐다? 통신 이런 데 들어가면 위헌이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요거 좀 중요해. 사실 이것도 최근에 기출문제로 나온 거죠. 정치적 목적 또는 정치단체. 최근 판례가 전부 위헌이다. 정치적이라는 게 뭐냐?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라고 해서 결국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다 이러면 요거는 정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4번은 솔직히 쉽죠. 가려야 할 곳을 내놓는다라고 했는데 얘 정말 많이 나왔거든. 도대체 어디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요 얘기했어. 품이 들어가는 것 치고 뭐다? 위배되는 거 없다. 거의 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제가 볼 때 중상급 정도 될 것 같은데 모풀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뭐 다들 한 번씩은 이렇게 봤던 지문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틀린 사람도 있었고 난이도는 조금 있었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명확성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딴 데 들어가면 합헌, 전기통신 이런 데 들어가면 위헌, 정치적 목적, 정치적 단체 이거 전부 다 최근에 위헌됐다. 품이 들어가는데 위헌되는 거 없어, 그죠? 그 다음에 가려야 할 것을 내놓아. 이거는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10번입니다. 저는 이 10번도 약간 상급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1번이 쉬웠을 수 있는데 저는 1번이 거의 본 적이 없는 지문이어가지고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먼저 풀어볼게요. 요거 게임물 강제 폐기하는 거 있죠? 요거 즉시강제야, 즉시강제. 그래서 즉시강제는 영장주의 위배되지도 않고, 그 다음 이런 잘못된 물건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법 CD라든지 이런 거 발견하면 전부 다 파기해도 됩니다. 이거는 합헌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이 판례도 최근에 이제 기출로 나왔던 거죠.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검자를 증언의 1일까지 거의 매일 불러가지고 접근하는 것조차 못하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범칙금. 범칙금은 여러분들 위헌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본인이 의무이행하면 게임 오버. 그 다음 본인이 아이씨 나 이거 못 내겠는데? 그러면 소송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적법 절차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2, 3, 4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1번 지문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게 뭔데? 수사 중이면 어떻게 돼? 징계가 스톱돼요. 근데 그럴만도 할 것 같아요. 왜? 수사 상황이니까 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앞만 봐도 수사기관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니까 뭐가 된다? 연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징계 시효가 연장이 돼. 그래야 수사 결과를 보고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야. 이게 정지됐으면 나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안 알려주게 되면 뭐다? 이때는 연장되지 않는다. 이런 예외 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 주장일 뿐이고 결론적으로 이 판례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자, 수사 중이면 징계는 뭐다? 이 수사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리보다는 얘들이 더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결국 징계 시효가 연장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 신경 쓰지 말고 밑에 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건 합헌이니까 결국 정답은 1번인데 요 지문이 꽤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맞출 정도의 수준 아니었어. 왜? 나머지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자, 11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영장주의네요. 한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1번은 핫한 판례죠. 자,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는 검찰청법 검사뿐만 아니라 누구? 공수처 검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관계력을 수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이 판례들 쭉 봤잖아요. 그죠? 근데 녹음할 때 또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녹음할 때 영장 필요하다 이런 말 거의 못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공사, 사실조행이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사실조행위는 뭐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 지문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그런 지문입니다. 자,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또 이런 사실조행위 이거는 뭐다?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통신자료까지 정말 깊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의 하나로서 출제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 영장 없이도 뭐다? 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데 사후영장도 없더라. 헌법에도 이런 말이 없어. 헌법도
급해가지고 체포 구속을 했어. 그러면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영장주의를 침해한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판례라든지 이건 모의고사 문제에도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2번. 얘도 한 중급 문제는 될 것 같은데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더라도 불구속 피해자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열람능사를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 근데 별건인 경우는 열람능사를 하라고 해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법관이 명령하는 걸 뭐다? 검사가 안 따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열람능사는 뭐다? 헌법상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진짜 중요하죠. 뭐 요게 중요해.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이거는 구속. 근데 이 구속은 형사 절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모두 행정 절차.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는 뭐다? 보호조치. 여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변호인과 조력받을 권리는 구체적 입법 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의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력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하고 조언할 권리가. 이것도 우리 판례 그 책 판례 부분에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3번. 저는 솔직히 이 13번이 나왔을 때 어우씨 나 대박 아니야? 막 이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거를 얼마나 강조했는데. 그 여러분들 카페에다 내가 아예 그냥 다 뭐 기출문제까지 해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특이하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뭐를? 요거 통신자료냐 통신사실 확인자료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 얘는 뭐가 적용한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7심 판례 뭐라고 그랬다? 얘는 적법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7심 판례로 설명드렸어요. 기존의 판례랑 너무 다르니까 나올 가능성 진짜 높고 23년 1월 달에 벌써 출제가 되었으니 반드시 구별을 요한다라고 했는데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혼자 속으로 오씨 대박. 이거 완전 내가 찍었는데 진짜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왔네. 그것도 단독 케이스로 나왔네. 대박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게 또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할 게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현재까지 해설 강의를 찍은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총평하신 분들 그런 걸 보고 이제 저도 참고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 중인데 다들 얘기하시던데요. 23번 내가 찍었다고. 13번 내가 얘기했지 중요하다고.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노량진 선생님들이 다 얘기했으니 내가 이거 적중했다 대박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모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그만큼 여러분도 정답률이 높겠죠. 네, 제가 오늘 상담하면서 실제로 풀었던 학생들 이렇게 문제를 보니 13번 틀린 애는 제 기억이 없어요. 저한테 시험지를 갖고 왔던 애들은 13번은 오답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모든 강사가 이거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틀린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명이나 주민번호나 이런 것도 개인정보,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가 아니라 제한은 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2번 중요. 통신자료는 뭐가 안 돼? 이거 진짜 중요하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확성이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는 뭐다? 사후 절차가 없어. 그러니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데 적법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 최신 판례를 배웠던 대부분 학생들이 맞췄기 때문에 얘는 제가 볼 때는 학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얘도 학급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다라고 하는데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 장소, 특정 장소까지 뭐 네 알아서 해라. 이걸 거주 이전에서 보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그게 아닌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런 판례가 꽤 많았죠. 자, 뭐가 있었나? 서울광장에서 우리가 추모할 때 이거 막았을 때 거주 이전 이쪽으로 안 봤죠. 왜? 그게 우리의 거주지나 체류지는 아니었으니까. 또 뭐가 있었지? 고속도로에 이륜차 가지고 못 가겠죠. 그것도 거주 이전은 아니었어. 왜? 고속도로가 뭐가 아니야? 우리 거주지나 체류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판례는 꽤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여러분들 A급 판례요. 최근에 출제가 너무 많이 됐어. 복숙적자가 무조건 3개월 이내에 뭐다?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 자,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뭐다?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원체 A급이고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너 지금 쉽지? 너무 쉬워. 출국금지에 누구? 형사범죄, 그 다음 이렇게 세금, 추징금, 그 다음 뭐다? 뭐 우리가 병역 문제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크게 3개. 형사, 세금, 그 다음 뭐다? 병역. 이 3가지는 결국 뭐다? 못 나가게 하는 게 오히려 마땅하지 않겠냐. 따라서 위헌이 아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하급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이거 거의 에이스 지문이에요. 정말 많이 나왔죠.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사회규범과 도덕률과 일치하는 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2번은 아주 중요하네. 자, 우리가 입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거부했단 말이야. 병역 거부. 판례가 이기를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은 대체 복무가 없는 것은 위헌이지만 이를 처벌하는 것은 뭐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처벌 조항이네. 그러니까 침해한다. X 이렇게 가야 돼요. 쉽지는 않겠지만 얘도 이미 기출이 되었었고 많이 우리가 포인트를 가지고 본 지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6번. 종교는 여러분들 뭐야? 장소까지 보호는 안 되지만 뭐는 집회는 장소가 보호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도 우리가 이미 문제로 풀어본 것인데요.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이런 종교 행사를 강요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2030은 무신교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종교가 없는 분도 되게 많은데 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보내게 강제로 하느냐? 그러면 종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16번. 에이스 지문이 정말 잘 나와. 집회는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걸 금한다. 2번도 에이스 지문 정말 잘 나와. 내적인 유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잘 나와. 기본적으로 폭력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은 집회 금해요. 또 뭐? 헌재가 위헌시킨 정당 있지? 이거 옹호 집회도 금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얘도 뭐 우리 모의고사나 아니면 문제집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경찰이 옥상 같은 데서 집회 참가자들 촬영해. 이유가 뭐야? 아무리 봐도 애들이 막 난동 부리거나 아니면 폭력 시위나 이런 걸로 바뀔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는 집회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글쎄요, 이것도 쉬운 판례 아닐까. 몰라도 나머지 3개가 너무 쉬워. 근데 얘도 모를 판례가 아니야. 거의 중학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예, 최근 기출로 8번 나왔어요. 건강기능식품 이것도 식약처장이 하기 때문에 검열이다. 틀리면 안 되죠. 얘도 최근에 시험에 너무 많이 났어. 실명 확인 받도록 한다. 이거는 결국 위헌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실명 확인이 합헌인 것들이 몇 개 있었잖아. 게임물, 성인물, 핸드폰, 그리고 최근에 진짜 중요한 판례가 뭐다? 공공기관이었죠. 최신 판례가 공공기관은 뭐다? 실명 확인해. 그래도 괜찮아 라고 했어. 근데 나머지 것들은 실명 확인 강제하면 뭐다? 위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에이스 지문이다. A급 지문. 그래서 틀리면 안 돼요. 17번 오답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3번. 성적을 공개하면 합헌, 비공개하면 위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4번. 아주 어려운데 이거는 이미 나왔었어요. 헌법 21조 사항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야?
이런 걸 침해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하지 말라. 즉 안에 들어왔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다? 제한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밖에 있는 한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미 뭐다? 우리 실전 문제집에도 있었고 문제를 풀어보셨을 것이며 게다가 이 문제는 이미 우리 경찰 시험에도 뭐다? 출제가 최근에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맞춰야 돼. 정답도 너무 쉽고 이 지문이 가장 어려운데 이미 우리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온 것도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18번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경찰 해설 강의예요. 기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문풀도 아니에요. 해설 강의야. 뭔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 해설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지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오버되고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책에 없는 거란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 책 가서 이제 배우셔야죠. 최신 판례는 당연히 최신 판례 강의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거 막 이해 안 되는데 이제 이해 이거 아니야. 그죠? 이제 이해가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의의 목적은 뭐다? 바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즉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18번 자,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상징이라고 돼 있는데 뭐 배지를 짠다라든지 아니면 뭐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성이 배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 이제 정치 단체라는 말이 나와 있네.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훈아, 너 정당 가입하지 마. 이거는 합헌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단체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판례가 뭐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은 여러분들 뭐야? 최신 판례예요. 이 최신 판례는 22년 12월 달 판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최신 판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최신 판례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은 당연히 퇴직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많이 다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성년 후견이 개시는 되지 않았다. 근데 동일한 정도의 정치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사익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금지에 위반된다라고 있는데 이 판례가 이제 여러분들 좀 복잡한 판례인데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최신 판례를 들으시고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만. 이분이 아직 성년 후견 개시가 안 됐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휴직하고 돌아가실 때나 이런 때마다 규제를 해도 될 텐데 뭐 하려고 뭐다 이렇게 미리부터 하느냐. 그래서 이 규정은 아무리 봐도 뭐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년 그 12월 달 최신 판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분이 머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파. 그러면 병원에 지금 들어가셨어. 그러면 뭐 하면 돼? 곧바로 당연퇴직 시키지 말고 뭐 해주는 게 낫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휴직을 시킨 다음에 휴직을 시키고 우리가 법에 있잖아. 휴직을 했는데 그 기간이 경과됐어. 그래도 이 사람이 뭐다? 공직 수행이 안 돼. 그러면 그때 뭐다? 당연퇴직 시켜도 되는데 왜 곧바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리을번의 핵심 뭐야? 요거야. 선고유예와 임용결격. 자, 선고유예로 당연퇴직 시키면 위헌. 근데 임용결격인 경우는 뭐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번은 뭐요? 딱히 틀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 자, 1번. 청원이라는 성격을 갖지만 사실상 증거인멸이라든지 범인도피라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우리 책에도 있죠. 자,
2번은 에이스 판례입니다.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해라라는 것, 이는 합헌이다. 남소를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4번도 우리 책에 있잖아. 그죠? 청원은 나의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공권력 불행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헌법에 이제 수리심사해라. 그리고 결과 통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청원인은 최소한 답은 얘기해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번이 꼭 쉬운 지문은 아닙니다만 나머지 지문들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이에요. 1번 판례 진짜 잘 나오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 국립대학교 못 가게 하면 결국에는 위헌이다라는 건데, 이 판례는 좀 어렵게 내면 요 관련 기본권을 꼴 텐데요. 근데 이건 관련 기본권을 꽂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학생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가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국가와 지자체가 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자, 학교행지 부담금 같은 경우 개발사업자가 내는 거 판례가 합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국가가 내라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 그 다음에 4번도 우리 책에 있죠. 가해 학생의 수개월 조치를 평가하고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이 가해 학생이 그러니까 출석 정지 기간에 왜 상한을 두지 않아? 기본적으로 뭐가 결과가 나와야 그래야 얘 출석 정지를 며칠을 할 거냐 이럴 거 아니야. 만약 이거 상한을 둬버리면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조치가 지금 뭐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출석 기간에 상한을 둬버리면 어떻게 돼?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둬버리면 얘가 이제 정지기간 끝나버리면 학교 가고 피해 학생도 만나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을 두지 않는 것 오히려 이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가해 학생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둬버리면 그러면 최종 결론이 나오질 않았는데 전학, 퇴학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상한을 둬버리면 얘 지금 중간에 즉 논쟁 중에 뭐다 학교로 복귀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피해자 가해자가 분리가 안 되고 같은 학교를 다니버린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얘는 결과 나올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상한을 두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침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이상으로 우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둔다? 요거를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지금 걸려가지고 20분까지 끝났는데 조금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범위를 해설 강의를 통해서 모두 다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 이것은 사실 이거는 기본 강의라든지 여러분들 정규 과정에서 해야 될 내용이지 기출 강의에서 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특히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 그거는 아주 중요하고 무료 특강으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여러분들 체크하고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출 강의는 이번 강의에 어떤 이번 시험의 특징 그리고 향후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드려야 되는데, 첫째, 난이도가 되게 낮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선생님들의 생각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뭔 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쉽게 나올 거냐? 순경이니까. 저는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즉 쉬울지 어려울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쉽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려운 거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어렵다라고 죽으라고 했는데 쉽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항상 시험보다 평정심 중간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해설 강의를 제가 참고해 보니 앞으로도 시험이 이렇게 쉽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은 좀 너무 쉬웠어요. 게다가 경찰학이나 형사법까지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약간은 흥분된 태도로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해설 강의를 듣는 제 수강생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수강생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책 매출도 상당히 높은 순위죠.
그리고 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쉽게 가자, 스마트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가자라고 했는데 쉽게 나왔으니까 제가 적중한 걸 수도 있고 저의 트렌드랑 맞잖아요. 다만 그래서 내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날더라 이게 아니에요. 왜? 시험은 항상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 쉬움은 쉬운 대로 대비가 돼야 되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대비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쉬웠다고 앞으로도 계속 쉬울 거다 이러시면 안 돼. 항상 뭐다? 중간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2차 시험은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거든. 근데 1차 시험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앞으로 쉬울지 어떻게 알아요? 쉬울지 어려울지. 내가 볼 때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막 만점자 엄청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복되는 사람들 이번이 진짜 장난 아니야. 200점 넘는 사람들 막 그 동점자 수두룩하다니까요.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약간 난이도 높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거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중간으로 가자. 하던 대로 하자는 거야. 어려워도 똑같이 쉬워도 똑같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대신 우리 시험은 이론, 그 다음에 판례, 법령. 근데 진짜 이거는 거의 안 나와볼 정도라. 게다가 이번 시험마다 거의 이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번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흐름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판례. 그 다음 판례 중에서도 모중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다? 최신 판례 위주로 여러분들 많이 가셔야 되고 그리고 한 지문 한 지문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OX 문제집 같은 것들을 뭐다?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고 뭐 위주로? 판례 위주로 가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저에게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시험이 상당히 쉬워가지고 초단기 합격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막 진짜 만점자도 많고 200점 미상대 뭐 3개월 공부했는데 막 220, 230 막 이런 학생들도 있던데 제발 이 해설 강의를 듣는다는 건 뭐야? 내가 떨어졌으니까 이번 시험 못 봤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깝게 낙방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괜찮아요. 다음번에 잘 보면 되고요. 솔직히 이렇게 난이도 조절이 좀 잘못된 거는 꼭 여러분들 탓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초보자들인데요. 초보자들이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왜 이런 문제들이 안 풀립니까? 이런 경우가 비공개 게시판에 보면 정말 많던데 그렇게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풀리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여러분들 절대 자만하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는 뭐다? 겸손해야 돼요. 기본서 위주로 몇 회도 오라면서 뭐다? 문제를 풀어야지. 능력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해놓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문제만 풀면 돼. 무조건 빨리 합격시켜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합격은 성적은 무조건 여러분들 노력에 비례해요. 노력 없이 성과물을 따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정말 제발 강조하는데 항상 뭐다? 기본기 중심으로 가세요. 이게 되고 뭐다?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지 않고 쉽게 뭐다? 우리 헌법은 경찰학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외국어처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 없이 그거 이해도 안 되는데 뭐다? 무조건 문제집으로 하는 거 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제 방식이 아닌데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저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반드시 얘기 드립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뭐다? 기본기 중심으로 가라.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선생님을 듣냐, 그 선생님하고 얼마나 잘 맞느냐, 이거는 합격에서 정말 중요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 수업을 듣는 분들 반드시 뭐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기본기 중심으로 공부하는 걸 꼭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